네, 들어오신 분들 채팅으로 출석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된 것도 잘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초반 수업하고 이제 기초반 종강까지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과제 제출이랑 수료 시험 관련해서 공지를 드리고 이제 오늘 BOB 강연이 310관 311호에서 오후 7시 이제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너무 길지 않게 한 6시 20분쯤에 끝내려고 하니까 끝나고 310관 311호로 오시면은 BOB 강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 강연이 이제 뒤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이상 부원분들한테만 공개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참여하시면 분명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차에 배운 것 중에 이넘과 형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놈은 이제 열거형이라고 하는 자료형인데 이제 하나만 선언을 하면 걔랑 비슷한 자료 값들을 채워주는 자료형이 이놈, 열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제일 중요한 사용세 하나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뭐 스킬 이름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냥 요 스킬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요거를 실제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열거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 이름을 4개를 선언을 해놓고 프로그램은 1, 2, 3, 4로 처리하게 하고 사람은 이거를 그냥 스킬 이름 그대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열거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변환. 형변환이 조금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형 축소를 할 때는 값이 잘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형 축소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즉 오류가 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형 확장과 형 축소는 단순히 자료형의 크기 때문에 확장과 축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랑 인트의 경우에는 똑같이 4바이트인데 인트에서 플로트로 가는 건 형 확장인데 플로트에서 인트로 가는 건 형 축소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자료의 형태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자료가 갖고 있던 값이 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형 확장과 형 축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예시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인데요.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형 축소의 경우 위를 보면 플로트형을 인트형으로 형 축소를 하게 되면 컴파일 경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의도한 값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um1과 num2를 나눴을 때 4.571429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게 정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트형 변수에 담게 되면 그 결과값이 소수점부터는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의도한 값을 잃거나 의도한 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게 취약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도스 취약점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값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나쁜 일이다. 굉장히 나쁜 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는 인트를 이제 플로트형으로 확장을 해서 나눗셈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잃지 않고 잘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C 언어에서 이게 참 중요한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고 정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고 실수 나누기 정수도 실수고 실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연산에서 단 하나의 값이라도 실수면 그 결과값은 다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이제 num1과 num2가 모두 int형인데 둘 중에 하나만 플로트형으로 형 확장을 하고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값도 실수로 잘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인터 형변환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터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인터를 형변환을 해도 포인터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터의 크기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의존적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64비트 컴퓨터라면 포인터의 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8바이트입니다. 사이즈 오브 차 포인터 해도 8바이트고 사이즈 오브 인트 포인터 해도 8바이트고 모든 자료형에 대한 포인터의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다만 가리키고 있는 값의 크기가 바뀌는 것뿐이죠. 그래서 포인터를 형변환을 했을 때 포인터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자료형의 크기만 바뀔 뿐이에요. 이 코딩 도장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int non 포인터를 차 포인터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자료형의 크기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포인터 자체의 크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 연산. 포인터 연산은 포인터를 더하고 뺄 때는 이 숫자를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자료형을 한 칸 이동해라 라는 뜻이다. 이게 전부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1을 더하면 한 칸을 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라면 인트 포인터에 1을 더하면 4. 실제로는 4바이트가 더해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의 선언과 정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함수의 선언과 정의,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단어인데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의 선언 같은 경우에는 나의 프로그램에 이 함수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정의는 실제로 그 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선언부를 함수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함수의 정의는 그냥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과 정의는 다른 말이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번 주차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지역 변수와 포인터 매개 변수를 배웠는데 우선 지역 변수의 개념부터 보면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우리가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고 그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그 함수 안에서 우리가 변수를 정의하게 되면 지역 변수가 됩니다. 지역 변수에 만약에 파라미터로 A1, A2라는 값을 넘겨주면 그 경우에는 call by value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그냥 값을 넘긴 경우 이 경우는 call by value인 상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도 call by value인 상황이고요. 지역 변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변수는 함수 사용이 끝나면 전부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함수 사용이 끝나면 지역 변수는 다 삭제돼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바꾸고 싶을 때, 그러니까 바꾼다는 건 스왑,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값을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값을 넘겨서 함수 안에서 이 템프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이 지역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꾼다면 이 값들이 함수 호출이 끝남과 동시에 다 삭제되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역 변수를 통해서 작업한 모든 내용은 함수가 호출이 끝나고 나면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포인터를 넘겨줘야 합니다. 해당 함수에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면은 그 함수 안으로 실제로 이렇게 값을 넘겨서 나중에 삭제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함수의 지역 공간 안에 있는 어딘가의 메모리가 아니라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함수와는 별개의 메모리 공간에 있는 변수의 위치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이 위치에 접근해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고 함수 호출이 끝난 다음에 이 지역 공간을 다 비우더라도 이 별개의 공간에 있는 값들은 그 변경된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바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의 지역 공간 외에 다른 변수들의 값에 접근하거나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을 바꾸고 싶다. 이 함수 동작으로 이 함수 메모리 공간과는 다른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콜바의 레퍼런스 파라미터로 주소, 즉 포인터 외계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넘겨야 그 변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차 공부한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종강까지 기초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교육 일정이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유닛 80까지 하면은 코딩 도장 C 언어가 다 끝나는데 이제 다음 주 31일, 다다음 주 6월 7일 날 유닛 80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초반 C 언어 교육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 과제 마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과제 제출하면 되는지, 뭘 제출하면 되는지 정리를 해놔서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교육 일정이 끝난 그 다음 주차 오후 11시 59분까지 요 계정으로 코딩 도장 강의 진척도를 캡처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과제 제출한 걸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지나고 수료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동안 이상 운영진 분들이 기초반 교육을 진행하면서 화요일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금 알려드렸는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수료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매주 들어와서 수업 열심히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료 시험 결과로 이제 1학기 종강을 하고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또 프로젝트반과 CTF 팀을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매우 큰 비중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료 시험과 과제 마감, 이 수료 시험 점수와 과제 제출 여부 그리고 출석 여부 이렇게 세 가지를 CTF 팀과 프로젝트반 선발에 가장 큰 비중으로 보고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몇 분 남았죠? 한 45분 뒤에 310강 311호에서 진행될 BOB 강연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1기 지원이 6월 3일까지인데 요번에 강연하는 것은 11기 모집 관련해서 설명도 있지만 BOB 전반적인 생활과 BOB에서 어떤 걸 배우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나오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런 BOB 생활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한 강연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BOB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거나 BOB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 내지는 뭐 아예 BOB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게 뭐지? 하고 듣기에 참 좋은 강연이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연해 주시는 분이 작년, 재작년 이상 회장 맡아주셨던 우리과 선배님이신 김진욱 선배님이 강연을 해주시는데 이 선배님이 작년 BOB 10기 때
제일 마지막 기수,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끝난 그 기수 보안 제품 개발 트랙에 탑 10을 하셨습니다. 2년 연속 이상 출신 선배님들이 BOB에서 탑 10을 하셨는데 9기보다는 10기가 조금 더 11기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BOB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시간을 오래 쓰지 않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BOB 강연은 아무래도 이상 분들한테만 제공을 하려고 해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출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거의 이제 종강까지 2주 남았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